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3일자 107번째 마켓 커맨드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보실게요. CL이고요. 뭐 되게 복잡하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사실 크루드 차트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아직 저거거든요. 데이로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 다음부터 여기에 음봉으로 도지 났고 여기 양봉 도지 났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게 이 빨간 거 두 개가 이거고요. 그리고 파란 거 두 개가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게 11월물이고 이 네 개의 봉이 여기 있는 요 네 개의 봉을 표시를 한 건데 음봉, 양봉, 음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물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돼서 90.56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었는데 결국은 월요일에 90.56 넘어갔고 그리고 이게 지금 92.43까지죠. 92.43까지 올라서 실제로 92.93 라인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물 그 볼륨 없을 때 있었던 움직임 때문에 마치 93.64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트레이딩 되는 월물에서는 93.64까지 간 적이 없고 92.93도 못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밑으로 빠졌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더 많이 빠져서 내려와서 심지어 89도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88.97 저점이었고요. 그 목요일은 더 떨어졌었고 그래서 88.37까지 떨어졌었다가 다시 금요일 날에는 다시 조금 올라가는 정도로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 굉장히 중요한 업트렌드 라인이 깨졌죠. 여기에 걸쳤고 수요일 날 브레이킹이 컨펌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 밑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렸던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두 개의 포인트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은 확실하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다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 올라가는 그래서 이 두 트렌드 라인이 이 3일 동안 이 두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형성이 되는 그래서 마치 이 다음엔 또 이걸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 양 트렌드 라인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ES였나요? NQ였나요? 이따 다시 볼 텐데 그렇게 이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형성되는 그때는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이었죠. 그래서 그 트렌드 라인에서 이렇게 부채꼴이 점점 퍼져 나가는 상황에서 그 사이 안에서 레인지 무브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일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장이 이 두 개 내려왔다고 해서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도지 그리고 조금 밀려 내려오는 움직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이 사실상 도지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의 분위기상 따로 혼자서 랠리를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지 나면서 지금 갈 방향을 잃어버린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은 상향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는 말로 하면 장이 무거워서 내려오기보다는 아직도 약간 가벼워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일은 93.64 아직 도착하지도 못했고 92.93 도착하지도 못했지만 이 에어리어에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고요. 제 느낌은 이따 말씀드릴 주식 지수 선물은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많이들 보시기에는 주식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고 오일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저는 주식은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오일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고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는 이런 스트롱한 그 저항선이 굉장히 세 보이고 오일은 이따 말씀드릴 주식 지수는 지지선이 굉장히 스트롱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월물 바뀌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살짝 내려오는 느낌이 강하고 물론 아직은 장이 무겁다기보다는 가벼운 느낌이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 상한선이 좀 스트롱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장이 가벼워서 더 올라갈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뭔가 여기에 상한선이 걸려서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지워줄게요. 지울 수 있는 거 눈에 띄면 바로바로 지워야 됩니다. 이런 거 지우고 뭐 여기까지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정도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이런 비슷한 88.07 이 파란색 라인도 아래쪽으로 강하고 위에 9293, 9364 요게 강하기 때문에 이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렇지만 이 밑에서 올라가는 여기서 이틀 동안 지지받았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올라간다면 요렇게 올라가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과 이 위에 있는 이 저항선, 강력한 두 개의 저항선 사이에서 어떤 게 뚫릴 것이냐로 방향이 정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트렌드 라인들은 지금 뭐 어떻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여러 번 이게 맞아 떨어진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놔두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지지를 전혀 받지를 못한 상황이죠. 여기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지지 저항은 오히려 90.56선이 지지 저항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파란색 선으로 보셔야 돼요. 이 바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빨리 ES 넘어가죠. 자, ES 보시면 보시다시피 원래 제가 정해서 놨던 거는 이 라인인데 이 두 개의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이 있고 그 중에서 이 위에서 있었던 거랑 이 아래 있는 거 이 사이의 레인지가 형성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훅 떨어졌죠. 그리고 이 초록색 라인에서 저는 당분간 이 언저리에서 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에 점도표 나오고 분위기가 그 페드에서 레이트 디시전 있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틀 동안 빠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날 빠질 때 이미 초록색 지나왔고 밑에 이 트렌드 라인을 여기에서 뭐 여러 번 작용을 했었던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그 프라이스 레벨이죠. 프라이스 레벨이 있고 그래서 이 프라이스 레벨이 있어서 얘를 그려주고 이 밑에 있었던 거 원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강하게 저항을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 여기에 걸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이 프라이스 레벨에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와서 지지받고 여기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장 막판에 뚫고 다시 확실히 저항 받다가 다시 축 빠져서 장이 마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뚫리긴 했지만 지지를 확실하게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여기서 일단 지지를 두 번, 세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뚫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 뚫리면 일단 뭐 여기 오래된 이 트렌드 라인, 이 프라이스 레벨 되게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이 있고요. 그래서 얘에서 지지받을 확률 더 높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딱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쭉 빠져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이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에 닿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4202.25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한선처럼 보입니다. 이걸 뚫고서 쭉쭉쭉쭉 내려갈 것 같은 느낌 아니고, 주식시장은 버틸 것 같고, 그리고, 오일 마켓은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받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은 틀릴 수 있습니다. 뭐, 느낌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안 되겠지, 뭐. 그렇지만, 이제 제 느낌은 그렇다.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근거를 그렇게 댈 수 없는 뭐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두되 일단 제 느낌대로 아마 여기서 더 숏을 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느낌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사야겠다.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다. 여기가 확실한 지지선이고 하한선일 것 같다라고 느낀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산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숏을 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나스닥이랑 S&P 비슷하게 움직이죠. 항상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지받은 이 포인트의 그 소스는 6월 26일에 저점이죠. ES도 좀 전에 보셨던 ES도 6월 26일에 저점입니다. 그런데 6월 26일에 저점에서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였는데, 뭐 지금 살짝 뚫리긴 했지만, NQ 같은 경우에 이제 NQ로 넘어갈게요. NQ로 넘어가서는 사실은 이게 더 강력한 지지선이고 마지막 하한선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ES랑 NQ의 코릴레이션으로 봤을 때 NQ의 주도하에 지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앞서 보신 ES의 주도로 만들어진 지지선이고 지지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NQ가 주도를 하느냐, ES가 주도를 하느냐를 봤을 때 이번 케이스는 ES 주도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8월 18일 저점이죠. 8월 18일 저점이 NQ에서는 이 8월 18일 저점이 NQ에서는 더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밀릴 수도 있다고 보고 14,600이 굉장히 강하다고 봤는데 14,600보다 일단 ES에서 한번 걸쳐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고 ES입니다. 그리고 더 빠져 내려간다고 해도 ES는 이거와 이거의 8월 18일의 저점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더 쭉 빠져 내려온다고 해도 NQ랑 같이 코릴레이티드 돼서 8월 18일 저점에서 지지를 다시 받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NQ 더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NQ의 8월 18일 저점에서 지지를 받으면 아마 ES는 432750 이 정도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고 오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NQ랑 코릴레이트 돼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더 쭉쭉 빠져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지지선만을 말씀드렸지만 NQ에서 8월 18일 것에 저점에서 지지를 받을 때의 ES는 NQ가 다시 거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ES는 그 중간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갑자기 지지받는 것처럼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ES만 보시다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지지받는 것처럼 올라가지? 그건 NQ와 코릴레이트 된 그런 타이밍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전에부터 계속 제 동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ES는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 올라와서 4419 이 근처 그리고 초록색과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이 근처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고요. 좀 더 빠져서 내려간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NQ에서 지지받는 거에 코릴레이트 되는 썸웨어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쭉쭉쭉쭉 빠져서 내려와가지고 이 큰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까지 내려오기는 아직 요원하다.
그리고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저는 이 언저리를 하한선으로 보고 더 빠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 선물은. 그래서 다시 NQ로, 그래서 ES는 거기까지 하고 다시 NQ로 넘어가면 NQ야말로 여기서 지지를 일단 받은 것은 ES 주도로 받았지만 더 빠져서 내려가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ES도 코릴레이트 돼서 좀 더 지금 현재보다 아래쪽에 아무것도 지지선, 저항선 없어 보이는 곳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아까 CL 설명 드릴 때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형성되는 레인지 같은 무브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서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떨어졌다가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었다가 수요일에 매크로로 푹푹 빠져내려왔고 금요일날 여기서 지지받아서 다시 오르나 했더니 이제 장막판에는 빠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트렌드 라인 두 개의 꼭지점이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트렌드 라인 두 개의 에서 움직이는 이런 식의 그 레인지 무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레인지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아마 테슬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무브를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그 레인지 무브도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 두 트렌드 라인을 찾아내는 데에 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꽤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패러렐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벌어지면서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S랑 비슷하게 여기에서 이 초록색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졌고요. 좀 더 빠져내려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작게는 이 파란색과 여기 초록색 이 레인지, 그리고 넓게는 이 초록색과 조금 더 내려온 이 한선 지지선의 이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다음 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 라인을 일단 지울게요. 얘는 이제 필요 없어 보이죠? 사실은 그게 뭐 굉장히 여기도 기준선 정도로는 놔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직은 여기 있는 고점 밑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 위에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서 이 아래 핑크 위에 핑크 사이에 걸쳐서 움직였다는 거를 봤고,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가도 이 빨간색을 더 넘지는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9일 화요일에 거기까지 닿았는데도 닿고 바로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거 뭐 매크로 있었던 거니까 여기 도지 났고요. 아쉬운 건 이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올라갈 때 27512를 일시적으로라도 깨고 이 위에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이 작은 갭도 채울 만큼의 여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올라갔지만 이틀 동안 빨간색 못 넘고 빠져서 내려오고 다시 이 핑크색 라인지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을지 저항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이후에 토일에 이 근처에서 움직였듯이 토일에도 이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위쪽으로 공격을 할지 아니면 빠져서 밀려서 후퇴를 할지가 주말을 지나면서 월요일에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받고 여기에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 이 트렌드 라인의 저항을 받으면 이 또한 꼭지점은 살짝 다르지만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의 레인지 무브로 또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핑크와 이 아래에 있는 핑크, 뭐 이 파란색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이 아래 핑크와 이 윗 핑크, 이 레인지로 다시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지 일시적이나마 지난주처럼, 아니면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이전에 8월부터 계속 되어 있었던 이 핑크색 레인지를 다시 유지할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일주일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레이트 시전 때문에 장이 되게 힘들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뭐 도비씨, 호키씨, 매파랑 비둘기파가 뭐 싸운다고 해도 비둘기파들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비둘기들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점도표 보면서 나왔고요. 거기서 레이버 관련된 얘기들이 서로 엇갈려서 뭐 비둘기파는 수요일날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 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은 비둘기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도표를 보시면 그들의 생각이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금리 인하가 당장 내년에 막 될 것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넘버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면 랠리보다는 장이 더 떨어지는 게 맞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트레이더들 내지는 그 시장 플레이어들이 일치 단결해서 하락을 막는 것 같은 연대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장 움직임을 보면 느낌상. 예, 그래서 뭐 무슨 둠스데이처럼 확 떨어질 만한 매크로도 없고요. 다 11월 달까지 특별한 뭐가 없습니다. 뭐 CPI 나와서 CPI가 올라도 시큰둥 떨어져도 그렇게 쉽게 확 떨어져 가지고 막 장이 막 랠리를 칠 정도로 CPI가 떨어지기도 힘들 것 같고, 뭐 뇌피셜 쓰는 사람들은 코어 CPI는 떨어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하는데, 코어 CPI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헤드라인 CPI가 에너지 가격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코어 CPI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너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떠드는 분석에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정보를 모아서 본인이 판단해서 장을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끝말이 너무 길었죠. 예.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